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왜요 갑자기? 15분 안에 끊겼어 이제부터. 안 돼요 그러면 형님. 안 돼. 안 돼요. 거의 생방송 수준으로. 아니요 그러면 제가 더 불편해요 편집할 때. 아까 자네 힘들게 하려고 짧게 찍겠다고. 아니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그 트로트 한류가 가능할까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에서 온 분의 그 유튜브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임영웅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국 연락 온 친구는 네. 이마에 흉터가 좀 있는데 임영웅 씨는 왼쪽 뺨에 흉터가 있어가지고 흉터 얘기를 좀 하느냐고. 임종욱 씨 흉터가 있어요? 네, 왼쪽 뺨에 살짝, 근데 살짝은 아닌 게 그 당시 어렸을 때 한 30반을 꿈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노래할 때 보면 자세히 보면 좀 흔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흉터가 어찌 보면 약간 그 남다른 사람의 표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해리포터처럼? 그 친구 이름 해리포터예요. 뭐야! 뭐야! 오늘 이야기는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학교에서 갑을 먹었듯이 왜 임영웅이 대한민국 가요계 해리포터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생각. 사실은 이제 해리포터도 그 상처, 흉터가 굉장히 큰 아픔의 표시죠. 왜냐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도 죽을 뻔한 위기에서 물론 그것 때문에 어린 아무것도 모르던 해리포터가 그 흉터가 생기면서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 볼트모트를 이제 우선은 무찌르는 거였고 나중에 이제 계속 그 흉터가 중요하게 쓰이는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얼굴 흉터 있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쵸. 굉장히 임영웅 씨는 누가 봐도 굉장히 귀공자 타입 잘생겼고 누가 봐도 부잣집 막내 도련님처럼 생겼지만 포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모님이 너는 커가지고 영웅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임영웅이라고 지어주고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문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머님이 직접 일을 하셔야 됐고 그래서 어머님이 포천에서 미용실을 하시면서 워킹맘으로 이제 혼자 키우셨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사실상 키우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할머니와의 굉장히 돈독한 그 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번 설 때는 가족끼리도 좀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할머니를 못 뵌 거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는 아예 좀 외가 쪽에 가서 살았대요.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게 좀 좀 터전이 마련되기 전까지 그 외가 쪽에서 살았었는데 4학년 때 외삼촌하고 같이 이제 외사촌들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탕 갔다가 이제 목욕을 끝나고 외사촌들이랑 먼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그 주차된 차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얼굴에 30바늘을 꼬매는 그게 30바늘이면 정말 크게 다친 거거든요. 그쵸, 아프죠. 그래서 그 흉터가 남아가지고 임영웅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 흉터 때문에 좀 크게 웃지를 못하고 지냈었대요. 본인이 장난치다 다친 거이긴 하지만 어떤 어렵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미용실 하시면서 혼자 이제 그 임영웅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얼굴에 남은 흉터는 본인에게도 큰 상처겠지만 어머님 가슴에는 3,000바늘 이상의 그 흉터가 됐을 텐데 포천에서 꾸준히 자랐고 그래서 대학도 포천에 있는 대학을 가가지고 포천에 있는 이제 경복대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실용음악과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 갈 때부터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그랬듯이 트롯 가수를 꿈꾸진 않았고 우리는 발라드 내지는 R&B 쪽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에서 실용음악과에서 그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가 없어졌죠. 없죠, 봐요. 네. 뭐 그러니까 나가서 물론 나가서 1등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변가요제 대상 받았던 장윤정 씨.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대상을 받았음에도 활동을 못하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트롯으로 전향해가지고 대성공을 한 케이스였는데 여기저기 가요제 나갔지만 계속 탈락을 하고 제가 사는 이제 포천 지역에서 뭐 조그마한 가요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부터 트롯을 부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런 지역 행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겠다. 그래도 트롯을 불렀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죠. 이미 있었네, 약간 트롯의 끼가. 그렇죠. 2015년에는 아이파TV에서 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 가요제에서 거기서 가요제 그 경기 북부편, 그러니까 포천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2016년 2월에는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 역시 포천편에 출연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이 젊은 친구가 노래를 잘하네. 트롯계에서는 좀 알려졌지만 트롯계라고 하는 데가 나름 그쪽에서 큰 회사에서 데뷔를 해도 기본 3년 무명에 5년 무명도 기본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업계에서 주목을 받아봤자 일반 대중들은 전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포천에서 좀 유명한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아마. 공항 무대로 나올 만한 기회가 생겼던 게 그 SBS에서 방송했던 판타스틱 듀오의 그 판타스틱 듀오 그 이수영 편에 출연한 거예요. 장윤정 씨가 굉장히 노래를 너무 잘한다. 내가 키워주겠다. 물론 장윤정 씨가 그런다고 키워주지 않았고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임영웅 씨 나중에 인터뷰한 얘기 들어보면 장윤정이 본인을 키워준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너무 든든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장윤정 씨랑 같은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 이제 무명 가수 임영웅의 인터뷰 2010년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었는데 지금 뭐 한 무대에 서는 정도가 함께 마스터라고 있는 위치까지 갔죠. 이 방송을 보고 이제 드디어 연예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음반을 내봅시다. 그리고 2016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워요라는 앨범을 2016년 3월에 발표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 노래는 나중에 좀 이제 히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역시나 뭐 이 노래는 좀 들어봤어도 가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무명 가수의 길을 걷게 되는데 트롯계의 그 당시의 속성은 앨범을 새로 발표해서 그 노래가 3년 이내에 히트를 하면 최신곡인 거예요. 신곡인 거야. 임영웅 씨는 이제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계기는 2017년에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였어요. 아침마당에서 도전 꿈의 무대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1승을 거둬요. 임영웅 이 친구 노래 잘한다. 이 친구 되겠다. 아침마당도 굉장히 탄탄한 고정 시청자층이 있거든요. 아침에 아침마당 아주 즐겨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층이 또 트롯을 좋아하는 층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아침마당에서 트롯으로 성공하면 굉장히 성공한 데 달릴 수도 있고 유명세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딱 출연하자마자 1승을 하면서 오케이 이 친구 되겠다 했는데 두 번째 무대에서 2승에 실패를 하죠. 임영웅 대신 그날 승리를 거둔 가수가 누구였느냐? 누구였어요? 진달래였어요. 둘 다 뜰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에서 지금까지 가면서 오늘날이 왔고 진달래도 뭐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린 시절의 실수, 어린 시절에 그 학폭에 휘말렸던 부분이 본인의 발목을 잡은 거였고 그런데 그때 눈길을 끌었던 게 겨울이었잖아요. 12월이니까. 뭘 하자고 하니까 군밤 장사를 한다고 임영웅 씨가 얘기를 했어요. 가수 이미 앨범을 낸 가수인데 왜 군밤을 파느냐 그랬더니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다고. 보통 생계 유지를 위해 하는데 그냥 꿈 중에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생계 유지가 아니어도 나도 밤에 한번 저런 군밤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이 되게 독특하네. 그쵸. 그렇게 생각하니까 독특하긴 하네요. 역시나 나중에 뜨고 나서 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라고 가수로 데뷔는 했지만 일주일에 거의 서울에는 그런 행사가 많지 않으니까 지방 행사를 2-3개 뛰는 게 전부인데 그것도 수익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경비 정도로 다 쓰고 나면 생계가 막막하니까 생활비 벌려고 아무래도 군밤 장사를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본인도 인정을 했죠. 생계 때문에 군밤 장사를 했던 거였다고. 다행히 2018년 1월 달에 패자 부활전으로 또 한 번 나오게 돼요. 아침마당에 똑같은 거로 나와가지고 그때는 임영웅 씨가 당당히 5연승을 거둬가지고 졸업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트롯계나 이제 방송계에서 임영웅 저 친구 노래 잘하는데? 라고 딱 알려지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다져놨던 그 실력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진에 오르는 연결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어찌 보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마당에서 5연승도 하고 했지만 아침마당에서 5연승 정도 한 가수들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임영웅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트롯 가수들과는 많이 다른 행보를 걸어왔던 부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까 이제 해리포터 얘기를 했었는데 해리포터처럼 그러니까 해리포터도 보면 호그와트에서 그 모범생이 아니에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 자꾸 딴 거 하고 시키지 않은 거 하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사실은 이제 퇴학을 당했는데 몇 번 당할 만한 뭐 임영웅 씨가 그렇게 뭐 가요계에서 퇴출당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건 아닌데 정통 트롯계에서 봤을 때는 저 친구 뭐야? 라고 할 만한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한 게 이제 앨범을 내게 되는 그 모든 게 시작점이 된 거였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본인을 소개했냐면 홍대 트로트 영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홍대? 네, 홍대 트로트 영웅. 버스킹을 했다는 거예요. 버스킹을 했구나. 트로트로 버스킹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2016년 정도 무명 시절에 임영웅 씨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버스킹 할 때 꼭 트로트만 한 건 아니었어요. 발라드도 많이 부른 거예요. 자기가 전공한 게 발라드였으니까. 그런데 임영웅 씨가 그 당시에도 버스킹 하면서 발라드를 부르면 임영웅 씨가 발라드를 부르면 발라드도 트로트처럼 들린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만의 장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명 가수가 하기 쉽지 않은 발언인데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발라드를 불러도 트로트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발로트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발로트. 나중에 자기는 발로트라는 장르를 하면 임영웅이 떠오르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가장 큰 특징이 발라드와 트롯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트롯 하면 그냥 뭐 어르신들 듣는 노래라고 생각했던 젊은 층들이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너무 어색하지 않고 친숙함이 느껴지는 게 발라드를 기반에 둔 트로트이기 때문에 그 CF송으로 했다가 발표된 노래도 보면 이 노래는 트롯보다는 발라드에도 가까운 것 같은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임영웅이 얘기했던 발로트 장르로구나. 후대에 가서는 임영웅 씨는 트롯 가수가 아니라 발로트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 그래서 임영웅 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발로트 가수들이 생기면서 발로트가 하나의 장르가 돼가지고 그 장르의 효시. 지금 인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그 해리포터랑 비슷한 수준의 뭔가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온게 아닐까.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했던 인터뷰 2016년 이때 인터뷰를 보면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장윤정 씨한테 칭찬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장윤정과 한 무대에 서고 싶다. 지금 매주 한 무대에서 마스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에 다시 출연하고 싶다. 근데 그때 이제 참가자가 아니라 초대 가수가 돼서 출연하고 싶다. 나중에 실제로 2019년에 그 초대 가수로 노래를 불러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부르기 좀 어려운 너무 메가트급 스타가 됐는데 그 꿈도 이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 발로트라는 장르였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발로트라는 단어가 오히려 임영웅의 어떤 장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이제 그때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할머니나 이런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하시네요? 이제 어차피 임영웅 씨 걸 몇 번 갈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예고편을 해야지 제가 편하지 그냥 하면 저도 힘들어요. 다음에는 할머니 이야기라든지 가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했듯이 혹시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딱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